사조용전 25화입니다. 구음 진경을 까꾸로 해서 구음 가경을 써주고 있는 곽정. 주먹이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발차기가 둘이면 둘이지 셋은 아니야. 이 과정을 세심히 전부 지켜보던 구양봉의 착각은 어리숙한 곽정이 이렇게 주작질을 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내용이 매우 심오한 구음 진경이라 글자 하나조차 성심이 쓰느랴 오래 걸리는가 보다 했지만 꼼수를 부리기 있었기 때문이었고, 결국 밤이 돼서야 경문 필사 작업이 끝났는데 구양봉은 구음 가경을 받아보곤 내용이 난해하고 심오하다 느꼈고, 그래서 더욱 구음 가경을 진짜라고만 믿어버렸으니 야식은 밤 10시부터가 피크였습니다. 홍칠공 같은 걸신이 야식을 거를 리가 없었고 몰래 주방에 가서 훔쳐 먹을 만한 것을 찾고 있었는데, 저녁에 기름진 걸 잔뜩 먹어서 그런지 술부터 들이키고 있을 그때 문 밖에서 구양봉과 구양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훔쳐먹다 걸리면 면이 안 살 것 같아 일단 숨긴 했는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이었습니다. 구음 진경을 자신 혼자만 연마하고 싶었던 구양봉은 늙은 거지 모르게 배를 태우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라도 곽정이 홍칠공한테 써줄 수 있긴 했었으니까요. 그래도 인심 써준답시고 여자 시녀들도 같이 저승길로 보내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나, 이들의 작전은 배에 불을 질러 모두 죽이고 자신들은 쪽배를 타고 빠져나갈 참이었는데, 그걸 홍칠공이 전부 훔쳐들었으니 하여 급히 곽정을 깨워서는 하나 있던 그 쪽배를 먼저 가로채 버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불을 질렀다는 건 이 시녀들과 함께 저승길로 같이 갈 사람이 구양봉과 구양극이란 얘기였죠. 숙부님, 쪽배가 사라졌습니다. 설마 노동물 정말 잘 놀다가네. 그런데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배 한 척. 사부님, 저 배 안에 용화가 있어요. 용아, 그 배로 가면 안 돼. 황룡은 불난 배 안에 곽정이 있는 줄 알고 무작정 뛰어올랐습니다. 사부님과 곽정 오빠는 어디 있죠? 불길이 거세져가는 모습을 보곤 설마 저 안에 있나요? 미친 듯이 달려가 잠겨있던 문을 발로 차 불길 속으로 들어가 찾아봤지만 죽은 시녀들만 보였습니다. 여기서 또 황룡 특, 감정적 상황에서는 지력이 잠시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밖으로 좀 나가서 바다 쪽을 좀 보라고. 곽정과 홍칠공이 모기시계들 부르고 있다고. 그 사이 구양봉은 황룡이 타고 온 배라도 가로채려 했는데 토치 하나 부러지면서 황룡의 배로 떨어져서는 그대로 침몰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무학의 대종사 구양봉은 죽게 될 것인가? 만약 욕심을 좀 내려놓고 배에 불을 안 질렀다면 드라마 제작비도 아끼고 본인도 살았을 터. 또 덕분에 홍칠공이 다시 배에 오르는 수고도 해야 했습니다. 황룡을 구해내야 했으니까요. 곽정은 배에서 기다리기로 했고 말이죠. 그럼 이제부터 하나 남은 쪽배 쟁탈전이 시작돼야 했습니다. 구양봉은 서둘러 황룡의 혈도를 짚었고 구양극에게 황룡과 쪽배로 먼저 가라고 한 뒤 홍칠공과 남아 사생결단을 내려 했습니다. 진령, 불낸 건 미안하오. 그 쪽배에 우리도 좀 같이 탑시다. 이제 와서 이러기엔 너무 창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 홍칠공과 구양봉의 목숨을 건 전투가 개전되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구양봉이 이기면 체면도 챙기고 쪽배도 뺏을 수 있었을 거였죠. 물론 그 전까지의 쪽배는 곽정 거였습니다. 즉시 구양극에게 덤벼갔고 150인력 구양극이 황룡까지 인질삼아 대들어보려 했지만 200인력 곽정에게는 더 이상 상대가 안 될 거였습니다. 배 위의 전투는 더 무섭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600인력 홍칠공의 타구봉법은 천하제일이었지만 600인력 구양봉의 사장 역시 척수가 없을 지경인지라 판가름이 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양봉은 새롭게 창간한 무공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름하여 영사권. 마치 뱀처럼 휘어져 들어오는 건법으로 그 아무리 홍칠공이라도 뱀 대가리를 턱하니 잡아버렸습니다. 구양봉은 그저 기겁만 할 뿐 영문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곤 크게 한 방을 되돌려주는 홍칠공이었습니다.
실은 일전에 구양극이 곽정과 싸울 때 영사권을 딱 한 번 꺼낸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본 홍칠공이 이렇게 파해법을 만들어 왔던 것이었습니다. 구양봉의 패배였습니다. 방금 공격으로 타격도 입은 데다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심지어 커다란 돛이 쓰러져서는 정신이 나가 있던 구양봉을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그걸 막겠다고 빠르게 닷을 던져 돛에 걸어서는 온 힘을 다해 당겨 구양봉을 구해주는 홍칠공.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든 구양봉은 어느새 홍칠공 뒤에서 나타나서는 사장의 독사로 홍칠공의 목덜미를 물게 하였습니다. 그러고도 무시무시한 장력으로 막타까지 야무지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구양봉의 독은 빨리 내공으로 몰아내지 않으면 소생될 여지가 없는 것인데 마지막 장력 한 방으로 맹독의 무방비가 돼버린 홍칠공이었습니다. 그나마 쪽배 쪽에서는 곽정이 구양극을 흠씬 두들겨 패주고 있었습니다. 숙부님께서는 나보고 어찌 곽정을 상대하라고 내려보내신 게야? 곽정은 재빨리 황룡의 혈도부터 풀어주었고 황룡의 어서 사부님을 도와주러 가보라는 소리에 불에 활활 타고 있는 배로 날아오르는 곽정이었습니다. 가보니 홍칠공의 죽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곽정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괴성을 지르며 구양봉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저 사부님을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극심한 무공 차이로 얻어맞고 창자가 끊어질 듯 고통스러웠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안위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얻어맞고 쓰러진 곳에 그물이 있었던 건 행운이었을 거였습니다. 그 그물을 그대로 펼쳐 구양봉을 감싸게 된 것은 요행이었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무공이 아닌 몽골 씨름으로 구양봉을 잡고 늘어진 것은 최고의 선택이었을 거였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곽정은 벌써 구양봉에게 죽임을 당했을 터였죠. 그 순간 황룡도 배에 올랐고 사부님부터 구하라는 곽정의 울부짖음 때문에 홍칠공을 쪽배에 태울 순 있었지만 결국 불에 다 타버린 배는 침몰하고 말았으니 그런 와중에도 구양봉을 옥죄고 있던 팔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바다로 빠져가는 상황에서도 사부님의 안위만을 걱정했던 곽정이었습니다. 배가 침몰하자 황룡도 이성을 잃고 바다에 뛰어들려 했습니다. 말리는 구양극에게 애초롭게 이리 말했죠. 내가 혹시 잘못되더라도 사부님을 해치지 말아달라고요. 그러곤 곽정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드는 황룡. 허나 젖먹던 힘까지 써가며 자맥질을 해봤지만 배는 너무나도 빠르게 바닷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저 곽정을 따라 함께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칠공마저 이룰 순 없었기에 쪽배에 다시 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름도 모를 무인도에 도착한 이들이었습니다. 홍칠공부터 챙기는 황룡. 상처를 보니 보통 심한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무인도에 동굴이 있어 홍칠공을 모시고는 도화도의 특효야 구와 옥로안을 먹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까서부터 구양극만 신이 나 있었습니다. 영루이, 파도에 쪽배가 떠내려갔지 뭐야? 구양극은 황룡과 무인도에 갇히게 되길 바랬던 모양이었습니다. 황룡은 곽정 생각에 그저 울고만 싶었을 거였습니다. 헌데 우라질 구양극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홍칠공을 해치고 또 자신까지 노리고 있었기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만 했습니다. 구양극이 사부님을 해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구양극을 죽여버려야 한다고요 하여 이제부터 잔혹한 게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죽이는지를 두고 말이죠. 이렇게 세종전 25화가 끝났습니다.